그 시장이 안 좋으면 일단 아무리 좋은 주식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 회사 괜찮다 그러면 그냥 사놓고서 한 달, 두 달 정도 보지 않는 것도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는 안 하는 게 답이다. 안 하는 게 무조건 최고인 거예요. 악재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더 안 떨어지잖아요. 그럼 바닥이라는 얘기죠. 지난번에도 이제 얼마 전에도 뭐 언론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니까는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 회사를 믿고 회사가 실적이 꾸준히 괜찮았던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회사를 믿고서 그냥 사놓고 흔들릴 때 이게 안 쳐다보는 게 좋은 거예요. 한두 달. 근데 이게 참 이번에 많은 분들이 아마 경험하셨겠지만 처음에 각오를 그렇게 하고 샀는데 이게 10%, 20%, 30% 빠지면 이게 미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살 때 잘 사야죠. 그 시장 전체를 보고 차트도 좀 보고 이렇게 보면서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일단 아무리 좋은 주식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럴 때는 좀 피하는 게 그 시장이라는 게 지수에 맞춰서 키 맞추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7만 원대에 장기 회복을 하면서 바닥 따지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8만 원까지 올라왔던 거거든요. 한 1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오늘 아침에 7만 1천 원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떨어졌던 이유가 이제 기아, 현대차나 뭐 이런 쪽이 러시아 금융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는 되게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렇죠. 장 초반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종가로는 플러스 200원이 된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그 7만 원에서는 괜찮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 확인을 지난번에도 7만 1,000원, 7만 1,100원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갔던 거거든요. 지난번에 코스피가 2,600 아침에 깨지던 날. 그날에 아침에 이제 7만 1,000원까지 갔는데 거기에서는 요번에도 최고로 악재가 나오더라도 7만 원은 지지하지 않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그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도 회복이 되고 그러면 지수 전체가 그 버팀목 역할을 해서 이렇게 좀 웬만큼 이제 회복될 수 있지 않나.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그냥 뭐 외국인들이 이게 이제 세계 경제가 좀 불안하다 보면은 우리 이제 유동성이 좋으니까 신흥국에 대한 그 리스크 헤징을 한국 주식을 그냥 삼성전자 팔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선물하고. 지난번에 저기 코로나 팬데믹일 때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가지고서 현금화 시켜놓은 거죠. 그러면서 무차별 팔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그 장 초반만 해도 외국인이 매도를 했던 거죠. 그러다가 그 후반에 순매수로 돌아선 거예요. 아니 장 동시 호가의 그 블록들인지 뭔지 하여튼 확 늘어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게 일순간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이나 금융투자 쪽에서는 매도가 그냥 지속이 됐던 거고. 그런데 금융이나 이제 기관도 그렇게 많은 양을 팔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원체 돈들이 많으니까 장만 분이면 괜찮다 그러면 뭐 5천억 1조씩 매수할 수 있는 여러 기관이? 그렇죠. 우리 기관이 계속 팔기만 해가지고 기관에 대한 기관 얘기가 나오면 미워 막 이런 심정이라. 그러니까는 아직도 이제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이 돌았으면 기관은 다시 그냥 사기 시작할 것이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런데 아직은 이제 매도를 하는 거고. 그 얘기는 아직은 우리가 지금 일단 이 시장의 성격을 좀 한번 아까 잠깐 뭐 하락장 표현을 하셨는데 하락장이면은 계속 더 내려가는 거고 아니면 그걸 조정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이제 그래도 지수 자체가 고점 대비해서 600포인트 떨어졌으면 하락장이었던 거죠. 하락장 끄트머리라고 보시면 되지 않나 그런가요? 근데 이 하락장이 다시 상승장으로 반전이 된다는 것은 뭔가 트리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트리거가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그 연준의 FOMC 그 악재의 현실화 이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보고
어쨌든 경기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때는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서 주가가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전에 2018년도 1월 달에 2,600포인트였어요. 코스피가. 그러고서 2019년도 8월 달에 2,000포인트까지 떨어졌던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600포인트 떨어졌죠. 그때는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것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현실화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2,200포인트 갔다가 코로나 팬데믹일 때 재작년에 1,500포인트까지 이제 급락을 했던 거고, 거기에서는 이제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언더슈팅이 나왔는데, 그때는 다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공매도 세력들이 일부러 주가를 코로나 팬데믹을 이용해 가지고 공매도를 치면서 거기서 수익을 극대화시켰던 거죠. 네. 그래서 그쪽에서는 우리 돈으로 400조 원가 그렇게 수익이 난 거로 나중에 나왔는데 엄청나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문학적인 돈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돈이 들어오면서 다시 말해서 기업 수준 이하로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또 요번에는 오버슈팅이 된 거죠. 이게 기업 실적에 비해서 돈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지금 떨어진 거는 이제 너무 올라간 거에 대한 그 반대로 해서 이제 조정을 받는 거라, 지금은 그러니까 2,600 정도가 되면 PBR로 따져도 괜찮은, 지표상으로 따져도 여기는 저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냉정함을 찾아야 될 때라는 얘기죠. 어떤 쏠림보다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투자의 그 기본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주식 가격이라는 것은 기업 실적에 수렴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는 기업 실적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대기업체들 보면 실적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그 위기 속에서도 그게 이제 주가에 이렇게 반영을 하다 보면 결국에 지금 가격대는 어떤 그 모멘텀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실적으로만 따져도 그러니까 그 가격은 유지가 돼야지 된다, 그런 얘기죠. 이제 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장의 끄트머리, 그리고 이제 그 실적에 적합한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는 밸류가 이제 나올 만한 때다. 실적이 그렇죠. 중심이 돼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 인상기는 역금융장세잖아요. 역금융장세는 결국에 기업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들에서 그 주가를 자기 그 실적에 맞춰서 이제 찾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적이 수반되는 기업들은 자기 이 주가를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제 더 이상 그 공포, 그러니까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들, 그 기업들은 더 이상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은 외국인들이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삼성전자를 매도한다 해도 그렇죠. 결국에는 실적은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그 요번에 떨어지는 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미국의 마이크로 같이 떨어지니까는 그 조정을 지금 88불인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95불 정도까지, 97불 정도까지 갔다가 그것도 고점 대비해서는 한 10% 정도 떨어지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는 그게 그 반도체 가격이 그 디램 가격 그 떨어지고 뭐 그럴 때는 그 80불까지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요번에 세게 올라온 거죠. 세게. 그러면서 우리 삼성전자도 8만 원까지 회복이 됐던 건데 다시 이제 도루묵이 된 거니까는. 그러면서 아마 그렇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반등이 아주 세게 올라오지는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기대하는 게 코로나 이후에 급반등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다.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천천히. 그러면서 이제 악재가 하나하나씩 이제 해소가 되고, 어쨌든 그 올 여름만 돼도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에서는 벗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경기가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을 공급단에서의 그 공급 부족 이걸로 많이 잡잖아요. 예, 그렇죠.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예,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해결되면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이제 경기가 정상화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수혜를 받을 만한 것들은 미리 올라가는 것들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게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지 않나 지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분기 정도만 해도 3,000포인트 근처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제가 그래서 긴 안목으로 보면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저 회사 괜찮다 그러면 그냥 사놓고서 한 달, 두 달 정도 보지 않는 것도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는 그 자기가 산 종목을 공부를 좀 많이 해봐야죠.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말씀대로 실적이다. 그렇죠. 뭐 실적밖에 원래는 그 주식 투자에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왜 하는지 그 주식 투자가 어떤 건지 그것부터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결국에 기업이 버는 거를 기업이 돈을 벌어서 그 과실을 쉐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가장 주식 투자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잘 버는 회사 그런데 이제 돈을 잘 번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거는 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잘 버는 기업이 좋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성장성도 같이 반영을 하는 게 주식 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작년까지도요. 작년 하반기까지도 이제 성장주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뭐 실적이 많지 않음에도 없음에도 뭐 PSR로 계산한다고 PBR 심지어 이런 걸로 계산됐던 주식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주가가 올라갔었고 인기가 있었고. 근데 지금 주가는 뭐 20% 이렇게 빠졌지만은 종합주가 지수는 그런 것들은 뭐 50% 반토막이 난 거죠. 막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그걸 들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빠질 거를 생각하고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미 빠질 대로 다 빠졌으니 이제는 기다리면 그냥 또 올라가지 않겠냐.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올라가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은 그 하다못해 거래 정지된 데든가 상폐당하는 주식이 아니라 그러면은 지금 파는 거는 진짜 아니죠. 많이 물린 주식들은. 그렇죠. 그럼요. 지금 뭐 반토막이 나고 그러는데 거기서 파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이제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종목 교체.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걸 팔고 잘 올라갈 만한 걸로 바꾸자. 근데 그건 또 어렵죠. 근데 이게 말처럼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리스크 다시 말해서 손실률이 조금 회복이 되면 이제 바꾸는 게 낫죠. 근데 그 어느 정도 예를 들어 50% 손실 났어요. 반토막. 저 바이오주 어느 분이 상담하시는데 80%까지 손실 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 그럼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손실이 작아지면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대략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그거는 종목마다 틀려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러니까는 손절할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보면은 어떤 주식이 이제 이제 10,000원짜리라 그러자고요. 만 원짜리였는데 그때 그분이 그 주식을 샀을 때는 좋아서 샀을 거예요. 그렇죠. 좋아서 샀는데 그 시장에 각광을 받는 주식 같은 경우는 보통 그 가격에서 한 80%까지는 올라와요. 항상. 그럴 때 그냥 팔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 못 팔다 보니까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제 그 짝이 난 거죠.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도 100만 원이 넘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게 그 다음에 많이 이제 물적 분할하면서 7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95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저 같은 경우 100만 원에 샀는데 물렸으면 무조건 판다 그랬거든요. 여러 채널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서는 또 떨어졌다가 80만 원까지도 회복이 되고 여러 차례 그랬어요. 여러 차례.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온 다음에 요번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지금 60만 원 밑으로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주식이 매도하는 때 그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타이밍. 그래서 그러니까는 처음에 아까워하면 안 되는데 그때 이제 손절을 못 하다 보니까는 그냥 흘러내려가지고 이제는 사람들 그분 지금 말씀하신 그분 같은 경우는 그게 소외된 주식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50% 이상 떨어졌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주식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한데 그런 거는 그 본인 문제죠. 그건 어떻게 상담을 해드릴 수도 없고 이게 일단 제일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손실이 너무 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질 그렇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걸 이렇게 뭐 각자 생각해서 자신이 판단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 남석관 대표님이 그런 어떤 입장에 있다. 그러니까 손절할 타임을 놓쳐서 다시 반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더 빠져서 지금 뭐 LG화학처럼 그렇게 60만 원 밑으로까지 떨어졌다.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 다시 되반등이 일어났을 때는 손실액이 있다 하더라도 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끝까지 들고 갈 것이냐. 끝까지 들고 가지는 않죠. 저는 전업 투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는 무조건 아니다 싶으면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고서 지금이라도. 네,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다고 하더라도 아니다 싶으면 팔아야죠. 팔고서 그 대신 이제 저하고 그냥 일반 투자자분들하고 차이가 하나 있는데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저도 손실 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저는 회복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오를 만한 주식을 잘 선택하실 그렇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일반 분들은 그런 능력이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그렇지만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네. 50% 손실이 났는데 네. 다시 반등이 된다. 그럼 보통은 내 본전 오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시장하고 맞춰가지고 시장 그때 시장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리딩 주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투자자분들이 참 좀 안쓰럽고 좀 제가 보기에 그런 게 뭐냐면 주식을 안 한다 그래요. 이제 그런 분들 평생 그렇죠. 안 내가 본전만 오면 나 이거 다시는 안 쳐다본다 이런 앞으로 얘기하지. 주식 절대로 안 한다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재작년처럼 그 장이 또 좋아서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또 큰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좋을 때 몰려들고. 좋을 때 몰려들고 그러다 보면 또 요번에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 사가지고서 거의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다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런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 이런 채널이나 유튜브 같은데 주식해서 돈 번 거 그 자랑하고 막 그러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안 하던 분들도 그냥 막 몰려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기초 지식도 없이 기본 지식도 없이 해가지고서 손해 보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또 똑같은 생각. 이제 내가 절대로 주식을 안 하겠다고. 그러다가 또 이제 또 장이 좋고 막 그럼 또 이제 또 덤벼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거를 이게 되풀이 안 하려고 하면은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좀 안타깝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벌써 지난해 그 여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코스피 일본 같은 게 꺾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역배열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런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 투자 대회에서의 그 투자 성적 보면서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는 안 하는 게 답이다. 안 하는 게 무조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진짜 좀 많이 하시고 자기 재산이니까는. 그렇죠. 그래서 피 같은 재산인데 아무튼 그 평상시에 공부를 많이 하시고 리스크가 요만큼이라도 있다 싶으면 안 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시장을 이기는 제가 실전 투자라는 제목으로 대면일 때 코로나 이전에 강의를 수차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시장을 이긴다라는 말 뜻이 지수 상승률보다 초과 수익이 나면 그냥 시장을 이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반 투자자분들이나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하락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안 하는 게 최고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닥이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꼭지가 누군지도 아무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식이 어려운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위험을 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코스피 차트, 그러니까 이렇게 5일선이 21선 아래로 내려갈 때 뚫고 그때는 일단은 안 하는 게 최고죠. 그때 그런 시그널이 딱 나오면 일단 스톱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를 88,000원일 때 그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87,000~8,000원일 때. 그러면서 제가 그게 벌써 작년 여름인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는 제가 그때 다른 채널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거든. 이게 개별주라 그러면 무조건 판다고 안 나오고 대형주니까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역시 그게 맞는 거죠.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수도 제가 이제 자료들을 계속해서 모아두고 있는데 지수도 1월 달에 그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저렇게 나오면 무조건 그냥 초기에 팔아야 되거든요. 완전 역배열로 해가지고 단기 이동 평균선이 위에서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목들도 그런 종목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그럴 때는 끝이 어딘 줄 몰라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NC 소프트 같은 거 그래프. 그러니까는 크래프톤이 요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그렇죠. 하염없이 내려왔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그래프가 지수 관련주들이 그런 그래프였단 대형주 말이에요. 중심. 그러니까는 코스피 지수가 그렇고 코스닥 지수가 그렇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안 하는 게 무조건 최고예요. 그 가장 물론 매번 똑같을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 가장 좀 확률이 높은 건 5일선이 21선 아래로 꼬꾸라질 때. 그렇죠. 이제 이렇게 주가가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개파락하는 경우 있죠. 뭐 지수도 개파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상승장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꼭지를 며칠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타는 종목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꼭지를 이렇게 몇 번씩 보여줘요. 근데 이제 그 이상 못 올라가고 꺾이면 이게 고점이구나.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거는 이제 종목으로 따져가지고 호재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더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벌써 그게 이제 꼭지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해서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악재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더 안 떨어지잖아요. 그럼 바닥이라는 얘기죠. 요번에 그 미국 주가가 반등을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이 이제 확인이 그러니까 되고 뭐 있다. 저가 매수서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최악의 악재가 나왔는데 뒤집기를 한 거예요. 이게 떨어지다가 그러면 이제 거기 선에서는 그 떨어질 때 그 가격 거기에서는 공포에 의해서 이렇게 파는 거지만은 그게 벌써 이제 시장에서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철칙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버슈팅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언더슈팅 할 때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 회사가 망할 회사는 아니다 싶은 경우는 조금 참고 버티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시장하고 맞춰가지고 시장하고 이 회사가 그 기업이 섹터 자체가 어떤가를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성장 산업인가? 네, 그래서 돈을 계속해서 벌 가능성이 있나 아니면 그냥 그 빚만 얻어가지고 회사를 그냥 영위하는 기업들도 꽤 있잖아요. 전환사채나 계속해서 유상증자나 계속해서 발행해가지고 투자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가차 없이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이 기업 실적이 건실하고 영업 활동을 잘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반드시 주가가 회복이 되니까는 좀 참고 버텨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만약에 그 좀 성장주 중에 잘못 산 게 있다고 하면은 내가 산 본전이 아니라 그렇죠. 적어도 50%면 뭐 적어도 20%가 됐든 그렇죠. 좁혀졌을 때 그때 이제 파는 게 낫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아주 바닥 아니다. 단계에서 팔지는 말자. 그렇죠. 그럴 때는 그래서 이제 참 안타까운 게
몇 년 안 보다가 봤더니 뭐 80%까지 쪼그라들었다. 그런 분들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는 무조건 앞으로 주식을 하더라도 그 내가 잘못 샀다고 판단이 들면 10% 20% 빠졌을 때 무조건 매도하는 게 정답이다.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주식 시장은 계속 되풀이가 되는 거고 이제 웬만한 분들이 투자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실수가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